할 겁니다. 내 아이를 키 크고 밝은 아이로 키우고 싶죠. 자, 이렇게 키를 키우고 싶다면 건강하게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이 키, 건강, 행복 이 세 가지는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재미있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사진 얼굴만 딱 바꿨는데도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고요. 아, 정우성의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지나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주시고 싶으신가요? 이 사진을 보면요. 진짜 이 키가 단순히 키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자들이 좀 더 불편할 수가 있다고 해요.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자, 이걸 좀 내릴게요. 여성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랬는데 170 이하는 걷고 싶어 하는 여자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물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여성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이 작은 키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성격이나 외모 이런 것들을 보기도 전에 그냥 키만 딱 듣고서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을 키 탓을 하는 키징징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큰 사람에 비해서 인생의 난이도가 2배는 높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요 키가 많이 크고 싶어 합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땡땡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땡땡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연봉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처음에는요, 뚱뚱한 사람이 돈을 적게 벌지 않을까? 이런 가정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몸무게와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키에 따라서 키가 클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이 특히 남자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의 키는 얼마나 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이의 키는 얼마나 클까요? 이게 보통 우리 이거 계산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빠와 엄마의 키를 더하고 나눠서 남자는 더하기 6.5, 여자는 빼기 6.5 이렇게 해주면 나타나는데요. 저희 아이의 키를 보니까 182.5가 나오더라고요. 제 욕심에는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서 유전적인 영향보다 좀 후천적인 영향에 제가 좀 더 귀 기울이려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키는요 분명히 유전이 있어요. 그런데 피부처럼 엄마는 하얗고 아빠는 까마니까 나는 이제 중간이다 이렇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키는 한쪽에서만 유전이 됩니다. 그게 엄마 쪽에서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아빠 쪽에서 유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친가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 쪽 아니면 외가 쪽의 할아버지 할머니 쪽이 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느 쪽에 유전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유전적인 요인은 판단을 할 때 만 2세의 체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고 잘 먹고 만 2세까지 정상적으로 잘 자랐다. 그런데 우리 또래에 비해서 키가 크다라고 한다면 큰 쪽의 유전자를 받았고요. 좀 작다라고 한다면 작은 쪽의 유전자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유전적인 영향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전적인 영향은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저희 아빠가 큰 키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소아비만이었다든지 혹은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성장판이 빨리 닫혔다든지 혹은 영양이 부족했어요. 잘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빨리 많이 크지 못했던 경우. 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크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 아빠의 큰 유전자를 받아서 나는 영양 상태도 좋고 잘 놀고 잠도 잘 자고 그럼 나는 아빠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50%다. 혹은 뭐 70%, 80%까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유전을 이미 받았는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유전적인 요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후천적인 요인이 77%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키보다는 태어난 후에 어떻게 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왜 키가 크지 않나요? 키가 크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들 것은 영양 부족입니다. 잘 먹지 않는 아이들. 아무리 좋은 텃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은들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먹는 친구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소화 흡수 쪽에 문제가 있어서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죠. 그 감기로 인해서 기관지염까지 심해지는 친구도 있고 폐렴까지도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이 낮은 아이들, 그런데 영양소가 들어가면 이 두 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한 친구, 면역이 낮은 친구도 아픈 애들은 키가 잘 안 크니까 영양부터 채워서 면역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진짜 무서운 조숙증입니다. 이 성적인 발달의 또래에 비해서 2년 정도 빠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빨리 성장을 하니까 큰 것 같지만 또래에 비해서 성장이 빨리 멈춥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래 친구들에게 역전을 당하는데요. 진짜 이 플라스틱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크려면 이 성장판이 커 주어야 하는데요. 성장판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경우는 뼈가 떨어져 있고 성장판이 닫혔을 때는 뼈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의 뼈입니다. 자, 여기 옆에 보이죠? 하나의 뼈에 중간중간에 성장판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하나의 뼈 사이에 하얀 연골이 차 있는 거죠. 딱딱한 뼈는, 요 위에 있는 요 딱딱한 뼈는 더 이상 키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장판 끝에 있는 연골에서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딱딱한 경골로 바뀌면서 단단한 뼈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뼈가 점점 길어지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닫힌 성장판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길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성장판 위치를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와, 성장판이 다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죠. 이렇게 우리 몸 길이 성장할 수 있는 곳곳에 성장판이 있습니다. 손에도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성장판이 있어요. 자, 키도 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춘기가 시작된 무렵이 되겠는데요. 우리 성장 곡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성장 곡선에서 뭔가 위로 쭉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성장 골든타임, 바로 1차와 2차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처음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일정하게 크는 것이 아니죠. 두 번의 급성장기를 겪고 성장을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장기, 급성장기 언제일까요? 바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만 2세가 될 때까지 거의 한 3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급성장을 할 때가 바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세포 하나가요, 9개월 동안 3kg가 넘는 아이가 되죠. 이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2돌까지 체중의 3배, 키는 50%가 증가합니다. 이건 역시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서 2돌 정도 차이가 되면 체중은 25%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1에서 13cm,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만 2세부터 사춘기까지는 서서히 1년에 5cm에서 6cm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최소 한 4cm는 매년 자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벽에다가 이렇게 체크하기도 하고 성장 곡선을 그려서 우리 아이가 매년 얼마나 컸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많이 해보셨죠? 다들 해보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시각에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춘기가 옵니다. 자, 이때 제2의
성장 급증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남자아이들은 7에서 12cm, 여자아이들은 6에서 11cm 정도 자라게 되는데요. 이건 아마 최소 기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1년에 14cm가 자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오빠도 1년에 17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17cm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사춘기가 끝나고 성장판이 닫히게 되겠죠. 근데 닫히더라도 조금은 더 키가 자라게 됩니다. 만 18세에서 20세 정도가 되어야지 최종적인 나의 키가 되는 거예요. 성장판이 닫혔더라도 조금은 자라기는 하는데 그런데 다리뼈는 자라지 않아요. 다리뼈의 성장판은 다 닫혔기 때문에 자라지는 않고요. 척추가 더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척추 기립근이 강해져서 척추가 똑바로 서게 되고 뼈도 더 튼튼해지거든요. 그렇지만 다리는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비율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지는 골든타임 때 키를 키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가 크는 시기인 골든타임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우리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가슴에 몽오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음모가 나고 배란, 초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만 10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완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한 2.5cm 정도가 되면 2차 성징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세 번째 중간 마디, 중간 손가락의 중간 마디 있죠. 중간 마디. 요 마디만큼의 고환이 발달했을 때 2차 성징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을 좀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변성기가 오고 채모가 발달하고 몽정, 그리고 문을 딱 열면 그 남자의 향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만 12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 만 8세 이전, 남자는 만 9세 이전에 이러한 2차 성징이 오게 된다면 성조숙 중입니다. 2년을 빨리 이제 그 성징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2년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또 그리고 만 9세 이전이거나 남자는 만 10세 이전은 조기 사춘기라고 해서 성조숙증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사춘기를 총 5단계로 나누는데요. 여자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급성장합니다. 남자는 3단계에서 4단계에서 급성장을 하게 되죠. 남자아이가 보니까 사춘기도 더 늦게 오고 급성장하는 시기도 더 늦고 성장판도 더 늦게 닫히네요. 그래서 남자가 더 많이 오래 크는가 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13cm 정도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우리 영양도 엄청 중요하겠죠.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뼈가 그냥 영양 없이 단지 길이만 쭉 길어지면 안 되겠죠. 뼈가 길어지면서 거기에 칼슘과 인이 침착이 되면서 뼈가 단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침착이 되는 과정을 사춘기 때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인 골질량의 50%가 사춘기 때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25살까지 그 반이 축적이 되고요. 25살 이후부터는 그 축적해 놓은 걸 빼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춘기 시절에 칼슘과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활동량이 좀 적다면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하겠죠. 운동도 물론이고요. 자,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이 시기 때 정말 반이 50%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중요한 급성장기 때 너무나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뭔가 사고로 인해서 성장판을 다쳤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급성장기 때 키가 자라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만 2세까지와 사춘기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골든타임 꼭 지켜야 되겠고요. 임박신호, 가슴에 몽오리가 생기고 팬티에 분비물,
배앓이를 하기도 하고 겨드랑이 털, 음모가 난다면 이때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키 키우기에 돌입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의 주사를 맞는 고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정말 아주 소량의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조절하거든요. 그 아주 극소량의 것들이 우리 많은 것들이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임의대로 몸에 주입을 한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걸 아이가 매일매일 맞아야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까지 이제 키가 다 자란 성인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수술 역시 일반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뭔가 다리가 짧아서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 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키가 크려면 있어야 하는 이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매우 적은 양이라고 했어요. 이 적은 양으로도 몸의 상태와 생리작용을 조절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뼈의 성장을 도와주고 지방 분해도 해주고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자, 성장 호르몬은요,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분비만 되고요. 조절은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켜버리는 호르몬도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억제시키는 이 호르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파민. 꼬리 용용 해주셔야 됩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많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막으려고 하는 걸 이 도파민이 저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더욱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도파민의 수치를 높이면 키도 더욱더 키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도파민의 수치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뒤편에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집중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 성장을 막고 있는 성조숙증, 이 원인이 뭘까? 또래보다 2년 이상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또래보다 빨리 성장판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5cm가 자란다고 하면 2년을 손해보는 것이니까 10cm를 손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10cm면 진짜 크거든요. 키에서 1, 2cm도 정말 큰데, 그렇죠, 여러분? 성조숙증이라는 거 진짜 무섭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조숙증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소아비만이 있습니다. 비만일 경우에는 당시에는 뭔가 성장이 촉진되어 보이니까 또래 아이보다 키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살이 찌면 커서 키로 간다. 살은 크면 키로 간다. 맞나요? OX. 맞습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이 또래보다 빨리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나버리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고 성장이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은 또 계속 커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큰 것 같지만 역전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만이 나중에는 키로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또 지방을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 소아비만 어린이들은 뼈를 키워야 되는 그 성장을 지방 분해하는 데 써버린다고 뼈를 키울 그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지방도 분해를 촉진시켜준다라는 그 성장 호르몬이 우리 키로만 온전히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먹거리, 가공식품.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진짜 먹거리 너무 문제입니다. 단짠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탄수화물과 단당류 섭취를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 그리고 단당류는요, 포도당과 과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과당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포도당 섭취 시에는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포만 중추가 자극이 되어서 아, 배부르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쌀에 있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뀌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데 과자나 음료수는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가 엄청 높은데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잔뜩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디저트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비만으로 만들고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과당이거든요. 탄수화물 위주로 너무 식사를 한다든지 단당류,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양념이 된 음식들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성장 호르몬을 낮추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또 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 인슐린이 키가 크는데 회방꾼이에요. 혈당이 올라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하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조숙증을 비롯해서 이 키를 자라게 하는 것 정말 방해가 되는 원인이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종이컵, 뭐 편의점에 파는 음식들,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에 돌리고요. 뜨거운 음식 플라스틱에 담아 먹고요. 자, 이렇게 한마디로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 거의 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었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환경 호르몬,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팅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은요. 에스트로겐을 흉내냅니다.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인 척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슴이 나오고 그런 경우 많죠. 여자들도 빨리 생리를 하고 우리의 몸을 더욱더 빨리 성숙시킵니다. 환경 호르몬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루션은 없나요? 솔루션 있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고 솔루션 너무 급했네요. 자, 우리 정말 첨가물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 역시 이게 화학물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몸을 공격합니다. 최대한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을 찾아봅니다. 우리 낮에도 함께 했었죠. 잘잘잘 우리 세 가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가지거든요. 수면, 잘 자기, 운동, 잘 놀기, 영양, 잘 먹기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후천적 키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잘 자기, 수면 상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면역 시스템의 복구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시는 골수를 만들어서 조절을 하고요. 1시부터 3시는 간 집중적으로 복구합니다. 3시부터 5시는 호흡기와 폐 조절을 합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위장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자는 것, 수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면을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지켜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는요. 방은 완전히 어둡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습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고요. 또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위에서 뒹굴고 휴대폰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과격한 운동, 게임, 시끄러운 음악, 인터넷 서핑, 취침 전에는 금지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운동을 하려면 최소 취침 전 3시간 전에 하도록 합니다. 수면 부족은 성장의 적이에요. 이 밤에 깨어 있으면 도파민, 아까 생각나시죠? 밤에 깨어 있으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 능력이 다음날 아침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감소가 돼요. 그럼 뇌가 깨어 있으려면 이 도파민을 계속 소모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파민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잘 자야 되겠습니다. 깊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솔루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은 잘 놀기 되겠습니다. 운동, 잘 놀기. 운동을 하면서 잘 놀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운동 중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운동 중에도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30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아이라면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30분 이상 하도록 하고요. 비만도 예방됩니다. 비만은 골성숙을 촉진시켜서 성장판을 일찍 닫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성장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주어야 됩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높다고 해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빠르게 걷는다든지 줄넘기, 농구, 배구, 축구, 수영, 스트레칭,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 너무 강도를 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숨이 찰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무산소도 함께 병행해주면 좋습니다. 유산소만 쭉 해도 좋은데요. 무산소 운동, 근육 운동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병행하는 것은 괜찮고 유산소 운동을 쭉 해주는 것 좋고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중요한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야 돼요. 재미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뼈를 봤더니 뼈 나이가 한 10살이다. 그러면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6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럼 6년 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운동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또 성장 호르몬이 수치가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스스로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태권도 하다가 나 축구하고 싶어요, 엄마. 안 돼, 태권도 계속해. 재미없는 거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재미를 찾아서 함께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수면이 늘어서 성장 호르몬 분비도 촉진시켜주고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운동 싫어하고 나가기 싫어하는 친구들 집에서 뒹굴뒹굴 과자 먹고 이거 휴대폰 게임하고 그러다 보면 깊은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보도록 해요. 다음 세 번째 솔루션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잘 먹기 되겠습니다. 우리 영양 상태. 골고루 우리 아이들 5대 영양소 매일매일 균형 잡히게 잘 챙겨주고 있나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골고루 잘 챙겨주시고 있죠? 몇 끼. 그쵸? 네? 대답을 해보세요. 왜 대답들을 못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건물을 올리려면 시멘트, 철근, 모래, 물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몸으로 치면 이제 영양이거든요. 뼈를 만드는 영양소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잘 잔들, 아무리 꾸준히 운동을 한들 땅에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런 재료가 없어요. 건물을 올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올리려고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막 먹긴 먹었는데 막 부실하게 먹었어. 그 부실한 재료로 뼈를 쌓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부실공사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재료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 역시 여러분 도파민 생성을 위해서 중요해요.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잘 자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도파민을 많이 생성을 해내는데요. 영양 역시 도파민 생성을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필요해요. 철, 니아신, 그리고 엽산,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러한 영양소 중에서 하나 이상이 부족하면 충분한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파민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히나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 때도 필요하고 뼈를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칼슘만 가지고 뼈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칼슘이 철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뼈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건물을 구성하는 그 시멘트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단백질을 잘게 쪼개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데요. 아미노산으로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 그리고 조직을 재생시키고 효소, 호르몬,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 주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바로 도파민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잘 드시고 계신가요? 9가지 아미노산은 한꺼번에 섭취를 해야지 성장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장에 쓰이지 않아요.
그냥 소비되어서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나 아침에 필수 아미노산 6개 섭취했으니까 저녁에 아까 나머지 못 먹은 3개 섭취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먹은 것은 이미 칼로리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9개가 다 충분히 한꺼번에 먹지 않으면. 그리고 저녁에 먹은 것도 칼로리로 소모가 되어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내가 음식으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다 하더라도 필수 아미노산 몇 개 빠졌는지, 빠지면 단백질을 그냥 칼로리로 쓰고 빠져나가 버린다.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뼈를 늘리고 조직을 생성하고 효소를 만들고 이러한 건설적인 일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장에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질의 단백질 매일매일 꼭꼭 채워주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단백질 그림이 여기 있었네요. 나머지 쓰이지 못하면 다 버려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 먹거리 어떻게 잘 먹고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콩과 단백질의 섭취가 이 2가지는 아주 강력하게 키우는데 관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미정 교수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데요. 특히나 과일과 콩이 키가 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 과일 속에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 있고요. 비타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신진대사를 부스팅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더블엑스인데요. 그쵸? 우리 식물 영양소. 그리고 콩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뼈의 합성을 늘리고 몸에 나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이것도 우리 프로틴, 우리 콩으로 만든 콩 단백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과일과 콩,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 이러고 챙겨주기가 우리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걸 의학 박사님도요, 그걸 아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일 대신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고 요즘은 콩을 원료로 하는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뼈 합성에 도움이 되니까 비타민 D까지 해서 이렇게 챙겨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머,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또 하나의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르티솔 호르몬,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거든요. 단백질 분해를 촉진시키고 장골의 성장을 억제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엔돌핀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높이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딱 장착을 해서 우리가 마음 상태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래, 나는 영양제 당연히 챙겨 먹지. 유산균, 그리고 뭐 종합 영양제, 단백질까지 잘 챙겨 먹고 있어. 요즘엔 다 먹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뭘 먹는지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 먹더라도 장에서 흡수하지 못한다, 장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유산균으로서 우리의 장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도파민 얘기했었잖아요.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이거든요. 유산균 섭취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요. 우울증 증상까지도 완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 섭취까지도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뉴트리라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요, 전 세계 비타민, 미네랄 제조회사 중에서 식물을 자사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하고 수확하고 제품으로 가공하는 유일한 회사이다라고 합니다. 유로모니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메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시장 조사 업체거든요. 자, 세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
비타민을 처음 만든 회사입니다.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글 자체가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국가마다 다른 식습관이 있고요. 물도 다르고 문화, 신체들 모두 다르죠.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국가별로 생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제품을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청정한 지역 7군데 지역 중에서 4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대형의 유기농 자사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팔기 위해서 만든다면 이런 노력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콩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요, 어린이만 뿐만이 아니라 어른까지도 꼭 섭취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흡수율이 높은 아미노 스코어 100. 식물성 단백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9가지 충분히 한꺼번에 먹어주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 키성장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살도 뺄 수 있고요, 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요. 프로모션 세트입니다. 이렇게 본품이 한 통 가고요. 여기에 업차지로 15만 원만 하면 인바디 밴드가 나갑니다. 밴드가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캡처를 해온 게 있는데요. 인바디 검사가 가능해요. 우리 왜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죠. 두 발로 딱 서가지고 그 인바디 검사가 이걸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수면 상태까지 측정이 가능해서 아침에 뭐 자면서 몇 번 뒤척였는지 몇 번을 깼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활동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기록이 됩니다. 또 심박수를 분석을 해서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앱하고 연동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또래에 비해서 몇 번째로 큰 편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골격근량 이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 양까지도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비만 측정하는 것들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같이 나가는 것이 건강식품들, 우리 오메가 젤리도 나가고요.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종합영양제죠. 또 그리고 내 눈의 하트 충전 젤리와 그 리플렛이 함께 나가고요. 운동밴드도 함께 증정이 됩니다. 자, 이 본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유트리 비타민 무기 이제 큐어블 상태 씹어 먹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은 요거 1번, 2번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프로틴 대리맛이고요. 그리고 이뮤니티 플러스 3개와 프로틴 하나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아까 그거 뭐였죠? 인바디 밴드 빼고 똑같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꿀꺽꿀꺽 잘 삼킬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3번, 4번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을 요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구성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본품에는요. 틴즈 퍼펙트 팩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캡처를 몇 가지 해왔거든요. 이렇게 더블 X와 그리고 B&H 블렌드 두 캡슐이 들어가 있고요. 아세로라 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과 발육이 또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더블 X에는요. 비타민 10가지하고 그리고 아니구나 14가지하고 10가지의 비타민 14가지의 비타민과 10가지의 무기질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뇌 구성 성분인 DHA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BDHA 블렌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 우리 몸을 항산화 시켜주죠. 자, 이런 것들, 이런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틴 3통과 3개월분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일 날 화요일이네요. 오전 9시부터 프로모션이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8월 6일까지 등록 예약을 해서 우리 아이 건강 습관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자세히 여쭤보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지현 사장님의 또